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금융 19호 스펙 거래 정지가 되었죠? 오늘 어제입니다. 21일 기준으로 예비심사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합병 관련해서 뭐 지금 어떤 기업과 이제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심사 결과 합병 승인으로 나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추천 영상 아닙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지금 뭐 정보 오류 누락 있을 수 있고요. 네, 일단 하남금융 19호 스펙 합병하려는 회사는 펜텍입니다. 펜텍 대표자님은 김재웅님이시고요. 어,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외부평가 기관 평가 의견서로 가셔서 보시면 되고 좀 내려보면 개요가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스펙주가 소멸을 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방식이고요. 스펙주가 소멸하는 방식이고 이 펜텍이죠. 합병법인 합병하려는 기업이 존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비율 보시게 되면 1대 0.4059265죠. 일단은 엑셀에 붙여놓고요. 일단은 스펙주가 소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펙주 주식수가 변경이 됩니다. 스펙주의 주식수를 확인을 해서 붙여놓고요. 네. 지금 합병 비율과 스펙주 주식수를 곱하면 256만 1396.2주가 나오죠. 1주 미만은 절사를 하니까 2를 잘라내면 2561 396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주식수가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뜻이죠. 어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주요사항 보고서 가셔서 회사 합병 결정 내용 보시게 되면 지금 합병 신주에 대한 부분 있죠. 보통 주식이 2561 396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펙들은 전환사채가 있으니까요. 최근 보고서에서 전환사채 부분 확인을 해주면 되죠. 네, 가셔가지고 전환 가능 주식수가 지금 199만 주가 있습니다. 199만 주인데 이게 보통 전환가액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으로 계산해서 199만 주인데 지금 권면 총액이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전환 가능 주식수가 199만 주가 아니고 요 앞에 있는 189만 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뒷부분이 지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면 총액, 정확한 권면 총액으로 보통 계산이 되기 때문에 1890009 전환 가능 주식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그래서 요 1890 189만 주 전환 가능 주식수를 이제 마찬가지로 가져오고 붙이고요. 스펙주가 갖고 있던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곱하기 합병 비율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존속이 되는 우리 이제 펜텍의 기업이죠. 지금 주식수도 이제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합산을 해주고 이게 좀 헷갈리니까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합산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지금 기업이 이제 주식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일단 의미는 없지만 거래 정지 전 마지막 주가죠. 22,100원으로 뭐 시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2,000 네. 22,010원이었죠. 22,010원. 여기서 22,010원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펙 소멸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펙 소멸 방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스펙의 그 합병 상장일 기준으로 스펙 마지막 거래일 종가의 합병 비율을 나눈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나누기 합병 비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합병 비율만큼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펙주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원래 스펙주가 이렇게 있었지만 줄어든 만큼 가격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가치는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보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 주식 받는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이제 주가가 오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시면 이제 시총이 나오겠죠. 네, 시총은 1,600억 정도 이렇게 1,605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1,605억 원 이렇게 시총이 계산이 됐고요. 지금 하나금융 19호 스펙이죠. 외부 평가 기관이 작성한 DCF 방식으로 계산한 기업의 가치죠. 1,702억 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자 부부채의 가치를 뭐 이렇게 제외하게 되면 수익 가치 정도로 봤을 때 1,626억 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605억 원과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미래 실적이 되겠죠. 미래 실적이 될 거고요. 수익 가치 추정 부분 보시면 되고 기업이 이제 외부평가법인이 23년도에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을 지금 20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세후는 164억 원 정도 이렇게 봤고요. 지금 뭐 실적이 22년도에 187억 원 쭉 보시게 되면 뭐 23년 200억 원, 231억 원, 268억 원, 305억 원, 뭐 그렇게 크게 뭐 점프업하지는 않지만 뭐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영업이익 200억 원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PR 한번 보면 23년 PR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8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8배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펜텍 합병하려는 기업이 이제 주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특수목적 기계 제조업입니다. 뭐 관련 유사 기업들은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모두 충족한다, 뭐 유사성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해당 기업과 가장 유사한 기업을 이제 또 뽑았겠죠. 거기서 일단은 기업의 이제 뭐 최근 사업년도 주당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의 조건을 보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30% 내외에 들어오는 기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기업이 실적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제외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실적적인 면에서 뭐 봤을 때 뭐 충족이 되는 기업은 뭐 이렇게 넥스틴 정도가 되고요. 인텍플럭스 정도가 뭐 매출이 아니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주당 순 자산이죠. 주당 순자산 요건까지 충족을 해서 최종 유사기업 충족을 결정을 하는데 뭐 인텍플러스 한 기업밖에는 이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세 개사 미만이기 때문에 상대 기업 밸류 비교를 하지 않죠. 보면 대부분 스펙주들은 이렇게 상대 유사 기업 경쟁 기업들의 상대 밸류 비교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자체 기업의 이제 DCF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추정을 하고 IPO는 또 반대죠. IPO는 대부분 어찌 됐든 상대 밸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는 넥스틴 정도, 뭐 인텍플러스 정도 이렇게 두 개 다 모두 뭐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신 시스템은 뭐 적자가 나서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주당 순 자산의 가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뭐 이런 요 정도까지 다 비교를 해보면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퍼에 이제 적정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두 가지 모두 충족 조건에 해당되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 조건에 해당되는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보시게 되면 지금 23년 뭐 컨센서스가 나왔고요. PER이 6배 이렇게 잡혔죠. 지금 22년 기준이 8배니까 우리는 23년 실적으로 8배가 나왔으니까 지금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어, 인, 인텍 플러스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뭐
만약에 합병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 군데 정도 더 비교를 해보면 다음은 뭐 이제 뭐 실적은 조금 낮지만 뭐 주당 순자산 요건이 뭐 충족되는 뭐 바이옵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이옵트로죠. 23년 뭐 컨센서스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22년 실적으로 봤을 때 뭐 상당히 단기 순이익이 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뭐 매출액은 그나마 좀 늘긴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쪼그라들면서 뭐 영업 이익은 뭐 늘긴 했습니다. 뭐 지금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9배 정도 잡혔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높아 보이진 않아 보이죠. 시총이.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뭐 바이오티스 시총 뭐 500원이라고 500억 원이라고 보고 뭐 봤을 때 지금 뭐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온다고 해도 10배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계산했던 게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10배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뭐 사실 영업 뭐 이렇게 단기 순이익 자체가 아까 인텍플레스가 우리 실적을 봤을 PER 봤을 때 이제 단기 순이익별로 봤죠. 근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하면 더 낮아지니까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하죠. 더 낮아지니까 뭐 영업이익이 더 높죠. 높기 때문에 낮아지면 한 6,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계산된 PER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뭐 부정적인 것만 더 극대화되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상 바이옵트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뭐 한 10배 정도 뭐 48억 원, 뭐 50억 원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500억 원이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워낙 지금 이 바이옵트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편차가 좀 많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PER이 8배든 10배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사실 합병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 면에서 이렇게 메리트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유사한 경쟁 기업들도 많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된 업종들이 많죠. 뭐 고영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고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총이 좀 제법 됩니다. 9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컨센서스 보면 아까 영업이익으로 비교를 했으니까 574억 원,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뭐 한 15배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배 정도. 이거는 기업이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경제 기업이 아니고 요번에 상장하려는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NS까지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S 기업 같은 경우 시총이 약 900억 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뭐 매출액도 좀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죠. 뭐 좀 편차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장비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모습이 또 좀 보이긴 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낮았죠. 뭐 23년 뭐 한 50억 원 정도로 보더라도 뭐 한 15배, 16배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보면 지금 주당 순자산 요건으로 봤을 때 유사 경쟁 기업들의 경우 일단 어느 정도 123년 PER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가 한 15배 정도로 이렇게 시장에서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는 뭐 6배에서 8배 정도로 보여지지만 주당 순자산의 경우에 한 15배까지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뭐 사실 이렇게 유사 경쟁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가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의 장비입니다. 설비라든지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 장비니까요. 사실상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공정 검사 장비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이제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유사 경쟁 기업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제 살펴보면 시총 뭐 지금 2,700억 원 정도 되죠. 컨센서스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23년 500억 원 정도는 뭐 충분할 것 같아 보이고요.
뭐 간단하게 2,700억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23년 실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영업이익을 만약에 4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봤으면 보면은 막 6.7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6.7배 정도. 지금 21년 실적만 나와준 23년에 21년 실적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6.7배. 상당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더 매력적인데요. 일단 어찌됐든 제가 지금 하나금융 19호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도 뭐 살펴봐야겠지만 뭐 워낙 대부분 스펙들 청약을 많이 해놓고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이 기업들하고 유사 경쟁 기업들하고 비교해봤는데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더 쇼팅도 나타날 수 있고 유사 경쟁 기업 대비 우위에 있는 뭐 제가 못 본 뭐 기업의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사업 뭐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에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오늘 간단하게 하나금융 19호 스펙 합병 공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